안녕하세요. 개인의 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설날이 지났어요. 모두들 이제 새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바로 시작하게 안 되고 설날까지 또 미루다가 진정한 새해는 설날부터 시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인회생 절차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 영상 찍어야지 하다가 이제 설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주제는 2025년도에 이제 변화된 개인회생 절차랑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2025년도에는 좀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은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회생법원에서는 다자녀를 이제 3명의 미성년자 자녀로 규정을 하면서 이런 다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무준칙 개정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의 참부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 복귀를 위해서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양육 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양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실무준칙의 개정 내용을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변제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부양가족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성년 자녀들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채무자가 그 자녀를 부양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만 19세 이제 민법상 이렇게 성년이 된 자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었지만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랑 생활비 사실상 부모님이 대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부양가족수에 만 21세 미만의 자녀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어떤 개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고소득자의 최저생계비 인정을 이제 하는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득연동지출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쭉 논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소득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변제를 하게 되면 변제금도 커지고, 사실 나는 버는 게 굉장히 큰데 최저생계비로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리고 좀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 그래서 이 기준은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연동 지출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소득에 연동해서 어떤 기타 생계비를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 정기적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리고 향후에도 그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할 것이 예상된다면 기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거를 무한정 인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최저 생계비랑 추가 생계비, 그 다음에 기타 생계비, 이런 총액이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위소득의 100%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인 가구에는 239만 원, 이제 2인 가구는 390만 원, 3인 가구는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이제 기타 생계비를 인정해서 어쨌든 고소득자 분들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비용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요즘 요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생계비를 인정할 때 그렇게 되면 변제금이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생활비로 쓰는 게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변제금이 줄어드는데 그 변제율이 40%의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50%를 초과하는 등 변제계획 수행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물가나 최저 생계비 증액에 따라서 추가 생계비에 관련된 내용이 변동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따로 상세히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2025년도에 어쨌든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돼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가지신 분들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고소득자의 어떤 기타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